이 영상은 의학 정보상, 교육상, 수술 장면이 다소 내포되어 있으니 원치 않으시면 시청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닥터 꼬집입니다. 처음에는 저희 병원이 시작할 때 내 치아 지키기 프로젝트만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다른 병원에서 문제가 됐던 것들, 기존에 문제가 됐던 치료들을 갖다가 잘 수습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미세 현미경으로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고 새롭게 잘 만드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비욘디 채널에도 그렇고 제가 이제 별명이 수달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제 수습의 달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달이 돼버린 뭐 그런 케이스인데, 재치료 전문 치과 거의 뭐 국내 최초인 것 같기는 한데 재치료 전문 치과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재치료를 할 때는 정말 잘 받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재치료만큼 이것까지 실패한다 그러면 이제 정말 발치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다른 치과에서 정말 끝단의 치료까지 다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치 진단을 하기 전에 마지막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저희 병원을 오신 건데, 이 환자분 케이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니랑 송곳니 사이에 고름이 나와서 다른 병원에서 임플란트 진단을 받았어요. 임플란트도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브릿지 해야 될지 임플란트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제 오셨는데, 다른 치과에서 신경치료 실패하고 재신경치료 실패해가지고 치근단 절제술까지 했는데 그게 실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분은 돈은 돈대로 쓰고 모든 치료를 다 따라서 했는데 결국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뽑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그 임플란트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옆치아를 깎아서 브릿지를 해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저희 병원을 찾아오신 건데 한번 보시죠. 과거에 두 번째 치아가 신경치료를 했는데 고름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고름을 제거하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다시 또 고름이 발생을 해서 과정에서 아마 재신경치료를 했겠죠. 재신경치료하고도 계속해서 고름이 나오니까 치근단 절제술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잠깐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다시 고름이 또 나와요. 우리도 이제 할 때까지 했으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네요. 임플란트 하시든가 브릿지를 하시던가 그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라고 그런 진단을 받고 이제 저희 병원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엑스레이를 딱 보니까 이쪽이 보면은 뭔가 잘려 있고 여기 부분이 좀 어쨌든 치근단은 잘려 있는 건 맞아요. 치근단이 이렇게 잘려 있는 건 맞는데 실은 엑스레이만 보더라도 이게 옛날 방식, 옛날에는 이렇게 치아 뿌리를 잘라내고 그냥 나오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또 염증이 재발이 돼서 이제 뽑아야 됩니다 라고 이제 오셨는데, 내 나이가 몇인데 벌써 임플란트? 또 앞니니까 임플란트 했다가 괜히 꺼멓게 보이면은 잇몸 꺼져 내려가 보인다고 하는데 브릿지를 하는 게 나으려나? 그래서 이제 제가 치료 계획을 어떻게 세웠냐면, 저도 신이 아닌데 어떻게 다 살릴 수 있겠어요. 이럴 때일수록 원칙적인 치료를 하시죠. 원칙적인 치료가 뭐냐? 결국엔 이 고름의 원인은 세균이거든요. 그러면 이 세균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신경관 내에서부터 왔단 말이에요. 신경관 내에서. 그러면 이 신경관 내에서부터 온 거를 갖다가 안부터 깨끗이 하는 청소를 해야 되겠죠. 안쪽을 깨끗이 하는 작업이 재신경 치료예요. 재신경 치료 하려면 크라운에 구멍 뚫어서 하지 말고 크라운 제거하라고 했죠. 그리고 기존의 레진 코어나 어떤 코어도 제거를 다 하는 거예요. 다 뜯어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안에를 깨끗이 청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 있는 염증을 제거하고 치근단 재수술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근데 만약 이 과정을 진행을 할 때 중간 어느 단계에서든 크랙, 치아 금이 가 있는 게 발견이 되면 임플란트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환자분은 이제 이 치료 계획에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를 따라서 치료를 한 거예요. 뜯어봤더니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 깨끗해요. 그래도 다 드러냅니다. 안에를 다 드러내고 신경관을 찾아서 신경 여기를 거타포차를 여기에서 끊어내고 여기에서부터 레진 코어를 접착을 차곡차곡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안 돼서 실패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이렇게 해서 레진으로 실링을 해주고 위에서부터 다시 세균이 못 들어가게끔 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레진까지 여기서부터 차곡차곡 다 쌓고 그 다음 치근단 수술로 들어간 거죠. 자, 여기서부터는 수술 장면이에요. 현미경상으로. 그래서 염증이 여전히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혹시라도 이제 앞니 치료를 할 때는 여기에서 절개 라인을 가져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절개 라인을 가져가는 게 일반적인 절개 라인인데 저는 여기 앞니 부분에 잇몸이 꺼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절개 라인을 여기에서 요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일부러. 열고 들어갔더니
이런 정상적인 데는 다 뼈로 차 있는데 이 부분이 염증 때문에 뼈가 녹아있는 게 관찰이 되죠. 여기에 이제 연조직처럼 말랑말랑한 조직이 있는 거예요. 그거를 싹 긁어내고 치아 표면을 살펴보는 거죠. 자, 과거에 식은단 수술이 과연 어떻게 되어 있을까? 뿌리를 정리를 하고 메틸렌 블루로 지혈을 다 시킨 다음에 딱 봤더니 이제 우리가 신경치료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신경치료 한 데는 여기, 과거에 식은단 수술할 때 이 부분까지 다 매니지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경관이 동그란 동심원이 아니죠. 아까 위에서 봤을 땐 동심원이었지만 뿌리 끝에서는 이렇게 길쭉한 참외 모양이기 때문에 위에서 하는 신경치료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밀봉을 시켜야 세균들이 안에서부터 나오는 게 유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뒤쪽을 초음파 팁으로 파가지고 여기를 MTA라는 특수한 재료로 이렇게 채워 넣는 작업을 미세 현미경상으로 하는 거예요. 맨눈으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맨눈으로 하면 이런 퀄리티가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을 조절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세 현미경으로 해도 실패할까 성공할까 말까인데, 재치료할 때는 정말 원칙적인 치료를 하셔야 되시고 조금 치료 성공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미세 현미경 치료를 하셔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런 상태에서 저는 옛날에는 식은단 수술을 하고 뼈 이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이거는 아마 보존과 전문의 제대로 배운 선생님은 다 부정적이에요. 왜냐면 보존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경험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뼈 이식에 대해서 스터디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개원을 하고 임플란트를 경험을 많이 쌓고 뼈 이식에 대한 경험치 공부를 하고 확신이 들고 모든 경우에 뼈 이식을 하진 않지만 여기처럼 치아 뿌리가 약간 바깥쪽으로 향해 있고 본 하우징 이내에 뭔가 여기 뿌리 끝이 있지 않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뼈 이식을 하는 편이에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정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어쨌든 이 환자는 뼈 이식을 하는 게 제가 낫다고 판단을 해서 뼈 이식을 하고 이 위쪽에 멤브레인 막을 치고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꿰매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한 다음에 치료 직후에 보면 이렇게 있었고 3달만 돼도 여전히 잘 있죠. 그 상태에서 이제 크라운은 이미 깨끗이 진행을 했고 여기 뒤로 가서 이렇게 크라운을 완성을 해드린 거고 1년 후까지도 아무 문제 없어요. 뿌리 끝에가 완전히 뼈 이식해 놓은 재료랑 내 뼈랑 합쳐진 이런 모습이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뼈 이식이 성공 못했다고 하면 내 뼈랑 뼈 이식한 재료가 계속해서 분리되어 있는 느낌이 있고, 식은단 절제술이 실패했다 그러면 이 뿌리 끝 쪽이 까만 느낌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하고 환자가 고름이 잡히는 거예요. 하지만 환자분의 고름 역시 그냥 아무 문제 없이 환자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 환자분 임플란트 했나요? 임플란트 안 했어요. 브릿지 했나요? 안 했어요. 이 환자분은 이 안에부터 제대로 하는 신경치료부터 치근단 수술까지 제대로 했기 때문에 이 치아는 수명이 확 올라간 거예요. 수명이 확. 재치료일수록 원칙적인 치료를 해서 살리는 치료를 해야 된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던 게 이 포인트라는 거예요. 치료 전에 이렇게 오셨고 고름이 차서 오셨고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브릿지를 해야 되나 내 나이가 몇인데 그런 고민에 있었던 분이 1년 동안 치료하고 아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큰 문제 없이 쓸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을 해요. 자, 치료 전에 이렇게 고름이 차 있던 분이 저절로 내 몸이 원인 치료가 되면 당연히 고름은 재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뼈까지 다 유지가 됐기 때문에 이 환자분은 이 치아는 치료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고, 여기서 제가 많이 강조를 안 했는데 이 크라운도 보면은 이 주변이 치아가 약간 얼룩덜룩 하잖아요. 일부러 크라운 이 부분 할 때 제가 얼룩덜룩한 거를 기공사님한테 입혀달라고 해서 최대한 자연스러운 보철물로 나왔어요. 실은 다른 분들이 이게 이 치아가 신경치료까지 하고 치근단 수술까지 하고 요게 크라운까지 씌운 거야 라고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치료를 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앞니 보철을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심미적인 요소가 다른 내부에 대한 치료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해야 보철물도 수명이 훨씬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꼬집 치과 DM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리고요. 질문사항은 댓글로 달아주시고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가 마이덴TV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이덴TV도 좋아요와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